60세. 참 묘한 나이입니다. 젊다고 하기도 늙었다고 하기도 애매한 나이. 그래도 사회에서는 슬슬 이제 당신은 물러나야 할 때라고 말하죠. 그동안 죽어라 이랬는데 정작 은퇴하고 나니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던 월급은 끊기고 대신 고정적으로 빠져나가는 지출만 남아요. 특히 월세라도 내야 한다면 그야말로 등골이 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할 주인공은 달랐습니다. 60세에 은퇴했지만 월세라는 무서운 짐을 지지 않고 담담히 그리고 우직하게 인생 2막을 열었거든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비결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본문 정보성 에세이 약 5,000자 사례 3가지.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요즘 은퇴를 맞는 60대는 예전 세대와 다릅니다. 65세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명예퇴직을 하거나 회사 구조 조정에 밀려 나가기도 하고요. 60세 은퇴는 이제 평범한 일이 됐습니다. 문제는 은퇴는 했는데 지출은 여전하다는 겁니다. 특히 집 문제. 집을 사지 못하고 월세로 살아야 하는 경우 은퇴 후 삶은 훨씬 팍팍해집니다. 그런데 오늘 주인공은 월세 없이 인생 2막을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핵심은 크게 3가지입니다. 이 은퇴 전부터 집 문제를 해결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나중에 돈 모이면 집 사야지라고요. 하지만 실제로 나이 들수록 집 사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대출은 까다로워지고 소득이 줄어드니까요. 이 주인공은 40대 중반부터 조금씩 준비했습니다. 처음엔 외곽 작은 아파트 전세. 틈틈이 모은 돈으로 작은 빌라 매입. 이후 빌라를 팔아 아파트로 갈아타기. 이런 식으로 집에 대해 점진적으로 안전망을 마련했어요. 결국 은퇴할 때쯤 대출 없는 내 집이 생겼습니다. 그래, 수입은 없어도 최소한 월세는 안 내도 된다. 이 안정감이 은퇴 후 삶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이 은퇴 후 소소한 수입원을 만들어 놨다. 은퇴 직후 수입이 완전 0이 되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아무리 집이 있어도 생활비는 나가야 하니까요. 이 주인공은 평소 관심 있던 블로그 글쓰기를 은퇴 5년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1시간 정도 투자하는 취미였어요. 하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은퇴할 때쯤 소소한 광고 수익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블로그 수익 20만원, 40만원, 60만원.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돈이 은퇴 후에는 엄청난 의미를 가집니다. 내가 스스로 벌어 쓰는 돈이 아직 있다. 이것만으로도 삶의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삶 소비를 철저하게 현실화했다. 은퇴 후 가장 큰 적은 습관적인 소비입니다. 평소처럼 외식하고, 평소처럼 쇼핑하고, 평소처럼 여행 가려다 보면 금방 적자에 빠집니다. 이 주인공은 은퇴 전부터 은퇴 버전 소비 습관을 연습했습니다. 외식 줄이고 집밥 늘리기, 새 옷 사는 대신 기존 옷 관리하기, 국내 근교 여행 위주로 만족하기. 이런 생활 패턴을 미리 익혔기에 은퇴 후에도 무리 없이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3가지 실제 사례로 살펴보는 은퇴 후 월세 없이 시작한 인생 2막. 사례 1. 58세 명태한 전직 대기업 과장, 소형 아파트 덕에 살아남다. 김 과장님 가명, 58세는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일했습니다. 명예퇴직 권유를 받았고 58세에 퇴직금 1억을 받았죠. 그런데 문제는 서울에 사는 동안 자가 없이 월세만 살았던 겁니다. 퇴직 후 월세 80만 원이 매달 부담으로 다가왔어요. 결국 퇴직금 중 일부로 외곽 소형 아파트를 매입합니다. 조금 불편했지만 월세 0의 안정감을 확보했죠. 내 집 생긴 것만으로도 마음이 다르더라. 김 과장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례 2. 62세 은퇴한 은행원, 은퇴 전 작은 상가 투자로 생활비 해결. 박 부지점장님 가명, 62세은 은퇴 전 작은 상가 하나를 샀습니다. 은퇴 직후 그 상가에서 나오는 임대료로 기본 생활비를 충당했어요. 월세 90만 원 정도 나오는데 그걸로 기본 고정비는 커버합니다. 주거는 자가였기 때문에 추가 부담도 없었고요. 덕분에 은퇴 후 별다른 스트레스 없이 소일거리 하면서
여유 있게 지내고 있습니다. 사례 3. 60세에 은퇴한 전직 공무원, 시골집으로 이주해 자급자족. 전 공무원 최 씨 가명, 60세는 은퇴 후 서울 생활을 접었습니다. 지방 시골에 조그마한 집을 지어 이주했죠. 전원 생활로 월세 0. 텃밭 가꾸면서 식비 절약. 지역 커뮤니티 활동으로 외로움 해소. 비용이 거의 들지 않으니 연금과 소액 투자 수익으로도 충분히 살아갑니다. 집 걱정 없고 먹을 것도 직접 키우니 웬만한 스트레스는 없습니다. 이게 그의 비결이었습니다. 결론 월세 없는 은퇴 생활은 미리 준비한 자의 특권. 결국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은퇴 전에 준비했느냐 아니냐. 집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습니다. 수입원을 만드는 것도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소비 습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50대라면 바로 오늘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내 집 마련 플랜, 소소한 수입원 확보, 은퇴 버전 소비 습관 만들기. 이 세 가지만 확실히 해도 은퇴 후 삶의 안정감은 극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는 당신 분명 은퇴 후에도 당당하게 인생 2막을 열 수 있을 겁니다. 은퇴. 두 글자지만 이 단어가 주는 무게는 참 큽니다. 특히 60세라는 시점은 우리 인생에서 특별합니다. 이제부터는 쉬어야 하나? 아니면 다시 뭔가를 시작해야 하나? 수많은 고민과 불안이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갈림길이 하나 생깁니다. 은퇴를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않았느냐. 이 갈림길 하나가 은퇴 후 인생을 완전히 달라지게 만듭니다. 특히 월세 문제는 은퇴 이후 삶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 중 하나입니다. 월세는 은퇴자에게 보이지 않는 무서운 적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지출을 합니다. 식비, 통신비, 교통비.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건 주거비입니다. 특히 월세를 낸다는 건 매달 생존을 위해 돈을 벌어야 한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은퇴하면 매달 고정 수입이 끊기는데 월세 7만 100만 원씩 나간다면 아무리 퇴직금이 있어도 510년이면 바닥이 납니다. 그래서 60세 은퇴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과제는 바로 월세 없이 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준비된 사람들의 이야기 3가지 생생한 사례. 이쯤에서 실제 사례를 좀 들려드릴게요. 이건 어디 책에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다. 제 주변 은퇴자들을 인터뷰하면서 직접 들은 살아있는 이야기입니다. 1. 퇴직금으로 외곽 아파트를 산 김 과장님. 김 과장님은 대기업을 다니다 58세에 명퇴했습니다. 서울에서 월세 살던 그는 퇴직금을 손에 쥐자마자 고민했습니다. 이걸로 어디 투자할까? 주식? 상가? 그런데 고민 끝에 결론은 하나였대요. 작더라도 내 집을 마련하자. 결국 서울보단 외곽이지만 깨끗한 소형 아파트를 매입했습니다. 이 결정이 그의 은퇴 인생을 바꿨죠. 솔직히 서울 벗어나니까 불편한 건 있어요. 그런데 한 달에 80만 원씩 아끼는 셈이잖아요. 5년이면 4,800만 원, 10년이면 거의 1억 가까이야. 김 과장님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결국 그는 월세 스트레스 없이 가벼운 일용직 일도 하면서 여유 있게 은퇴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 상가 임대 수익으로 노후를 버티는 박 부지점장님. 박 부지점장님은 은행에 평생을 바쳤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그는 고민했어요. 연금은 나오겠지만 이걸로 충분할까? 그래서 55세 무렵 작은 상가를 하나 샀습니다. 1층에 있는 조그마한 카페가 매달 임대료를 꼬박꼬박 입금해 줍니다. 한 달에 약 90만 원 정도. 이 돈으로 고정 지출은 거의 다 커버합니다. 덕분에 은퇴 후에도 월세 걱정 없이 소일거리나 하면서 편하게 살고 있어요. 박 부지점장님은 큰 부자가 된 건 아니지만 은퇴 후 돈 때문에 불안하지 않은 삶을 선택했습니다. 3. 시골로 간 전직 공무원 최 씨의 자급자족 라이프. 최 씨는 60세에 공무원 퇴직을 했습니다. 서울에 살던 그는 결단했습니다. 이제는 복잡한 도시는 싫다. 월세도 싫다. 그래서 충청도 외곽에 조그마한 전원주택을 짓고 이사했습니다. 텃밭을 가꾸며 먹을거리를 해결하고 필요한 건 근처 재래시장에서 조달합니다. 월세? 관리비? 그런 거 없어.
내가 키운 배추로 김장하고 고구마 캐고 땅이 주는 평화로움이 있어요. 최 씨는 돈을 많이 벌지 않아도 매달 들어가는 고정비가 거의 없기에 연금 100만 원 정도로도 여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은퇴 후 집이 준 심리적 안정감. 이 세 분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내가 머물 집은 내가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은퇴 후 삶을 바꾼 핵심입니다. 월세가 없으니 매달 지출이 확 줄고 경제적 압박이 줄어드니 심리적으로도 훨씬 여유로워지고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자존감이 생긴다. 은퇴 후 가장 무서운 건 불안입니다. 혹시 돈 떨어지면 어쩌지? 하는 공포. 그런데 집이 있으면 그 불안 중 절반은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아직 은퇴 전이라면 지금이라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현실적으로 내 집을 만들어라. 서울이 부담되면 외곽도 괜찮습니다. 무리한 대출은 금물. 작은 집이라도 내 집이 최우선입니다. 두 번째, 소소한 수입원을 만들어라. 블로그, 유튜브, 소규모 부업 뭐든 괜찮습니다. 처음부터 큰 돈 벌 생각 말고 생활비 보조 정도로 시작하세요. 세 번째, 소비 습관을 바꿔라. 은퇴 버전 소비 패턴을 미리 연습하세요. 외식 줄이고 명품 끊고 여행도 가성비 있게. 결론, 은퇴는 시작이다. 준비된 사람만이 웃는다. 60세 은퇴. 그건 끝이 아니라 인생 2막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준비 없는 사람에게 인생 2막은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집 문제, 수입 문제, 소비 문제. 이 세 가지를 은퇴 전부터 진지하게 준비하세요. 준비한 사람은 은퇴 후에도 당당하게 웃을 수 있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은퇴 후에 울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어느 쪽이 되고 싶나요? 지금 바로 오늘.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준비를 시작하십시오. 은퇴 후에도 당신은 충분히 멋지게 살 수 있습니다.